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내부자들 보면서 검찰 세계가 저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우수검사 10명이 선정됐지만 나쁜 유형의 저질이라고 그럴까 하위검사도 조사가 됐습니다. 즉 정반대인 것이 나왔는데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자 어떤 결과인지 대한변호협의 강신업 공보이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업 공보이사입니다. 예, 강 변호사님. 네.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한다. 약간 문제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네, 예. 뭐 그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평가를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사법 민주화는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검찰권은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사와 기소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네. 사실은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또는 외부 어떤 단체로부터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검사를 제대로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는 없거든요. 네. 실제로 수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공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검사들의 어떤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네.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작년 한 해만도 네.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17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자살을 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살을 했다는 것은 네.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재판정에 섰던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사를 받던 도중에. 수사를 받던 네, 도중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검사가 물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실제 진실을 발견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네. 또 다른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인권 침해를 막고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검사평가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변호사고 검사가 재판정에서 맞서 있는데 말하자면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변호사가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신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각각의 윤리성과 청렴성, 또 인권의식, 또 공정성, 그리고 직무 능력, 그리고 친절성 이 등등으로 네. 나눠서 이렇게 6개 평가 항목을 나누고 네. 그리고 5단계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이걸 계량화하고 수치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검사로 평가된 분들은 이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고요. 네. 하위검사로 평가된 분들은 20, 30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 과연 공정성,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겠느냐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사례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언제 어느 검찰청에 누구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변호사의 실명을 저희들에게 밝히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1079건의 사례가 수집이 됐고요. 네. 632명의 검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은 네. 이것을 단순히 변호사가 검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네. 편파적인 어떤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집어던지고 네. 두꺼운 책을 책상에 내려치면서 네. 이제 피의자가 심장병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밤 11시에 네.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내일 검찰청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등등의 어떤 편파 수사 그리고 강압 수사 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고 몇 개월씩이나 묵혀놨다가 네. 다른 데로 타관 이송을 시킨다든지 하는 태만 수사, 네. 그리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네. 어떤 피의자나 고소인을 네. 그 고소가 잘못됐다든지 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한다든지 네. 내지는 당신은 이미 범인인데 네. 왜 변명을 하느냐라고 아하. 하면서 어떤 자신의 방어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네. 같이 입회한 변호사에게도 전혀 네. 그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든지 네. 가령 수갑을 채워놓고 네. 5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합니다. 아. 원래는 그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보면 당연히 수갑을 풀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하는 도중에 앞에서 얘기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그리고 네.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메모를 하려고 그러면 메모를 못하게 하고 네. 심지어 메모지를 빼앗고 또 어. 그 휴대폰 같은 것도 압수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편파적이고 네. 강압적이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수사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전체 변호사 가운데 400여 명만 평가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이제 검사평가제가 처음이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21일 날 검사평가제를 발표하고 네. 그리고 3개월에 걸쳐서 서울지방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네. 그 사례를 수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더 확대될 표본이 것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검사평가제의 경우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많으면 더 좋겠죠. 네.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네. 참여 변호사 수를 늘리고 표본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지역 변호사가 한 12,000여 명 되는데 400여 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근데 아까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검사를 막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를 들으셨는데 네. 그 잘한 변호사도 한 10명 뽑으셨잖아요. 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떻게 한 게 잘한 겁니까? 예,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5만 장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이나 진행된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네. 이런 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해석을 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피의자를 경청하고 네.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네.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피의자가 외국에서 바로 오자마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을 자료를 갖다가 검사에게 바로 전해줬는데 네. 이틀 전에 검사에게 넘겼는데 이 방대한 자료가 영어로 돼 있었고 네. 그리고 해당국 언어로 돼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다 그 짧은 시간에 받아가지고 파악해가지고 네. 아주 제대로 된 이런 조사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님들은 보통 배려하고 경청하고 네. 공정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역시 그 경청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사심 없이 판단하려고 애쓰는 거.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징계받은 검사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수 검사로 이번에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일로 징계받은 검사도 우수 검사로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신뢰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네. 14만 8천 원의 그 향을 받고 견책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아.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검찰에서 어떤 견책을 받는지까지는 이제 우리 변호사에서 시각에서 바라본 네. 그리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그 검사가 보인 어떤 네. 그런 능력과 그리고 여러 어떤 그 태도 이런 네.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징계받은 게 14만 원 정도의 8천 원 정도 뭐 향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아니, 뭐밥 그것까지는 먹고 뭐 저희들이 이랬다.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 검사로 된 어떤 분의 경우.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검사 평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법무부 이것을 장관에게 이제 보내시나요? 이번에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요. 네. 우수 검사는 이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검사는 이번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네. 그 결과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위 검사의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전달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번에 물론 하위 검사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직은 이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혹시 그런 어떤 앞으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하위 검사는 좀 더 천천히 이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네.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검사 평가 결과를 쭉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몇 년 이 결과가 쌓이게 되면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3년 계속해서 하위 검사로 평가가 됐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법관 평가의 경우에 계속해서 3년 동안 하위 검사로 평가된 부분이 있었고 네. 네. 그분이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평가가 결국 자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사 평가 결과도 네. 이제 검사들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네.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양형의 기준이랄까 들쭉날쭉한 비슷한 사건에 들쭉날쭉한 거 이런 것들도 참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구 헌택하야 이거 잘 되나 뭐 이런 머리를 쓰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민주화된 거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그 말하자면 변호사는 그 돈을 원하는 거고 검사는 권력이고 판사는 명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도 네. 사실은 뭐 직업인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예, 공정성 그리고 네. 사법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변협의 강신업 공보이사 말씀 나눴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